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 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0월 3일 목요일입니다. 현재 시각은 오후 2시 5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삼성전자 안내 드리는 이유는 10월 2일 날에 장중에 우리 삼성전자 6만 원이 이탈하는 그런 일들이 좀 발생이 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걱정하시는 우리 주주님들 많이 계실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걱정을 좀 덜어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길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안내 드릴 내용들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자, 외인들이 도대체 왜 삼성전자만 유독 매도하는지, 그리고 여기에 따른 돌파구가 있는 건지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인들의 이 수급 변화까지 전부 다 일러 드릴 테니까,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외인들에 대한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외인들이 지금 삼성전자만 유독 매도하는지, 거기에 따른 이유는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HBM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드릴 건데, 자, 일단 HBM 관련해서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 먼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는 사실 이 HBM SK하이닉스한테 밀리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죠? 지금 HBM3E 12단을 이 SK하이닉스가 지금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한다라는 소식은 여러분들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게 바로 삼성전자예요. 근데 결국 이 시장마저 뺏기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지금 SK하이닉스가 어찌됐든 간에 지금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내줘야 되는 게 맞아요. HBM3 12단까지는 SK하이닉스한테 내줘야 되는 건 맞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HBM4부터는 상황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보는 겁니다. 왜 달라질 수 있냐면 HBM의 방식이 달라지죠. 지금은 이 GPU 옆에 HBM을 적층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게 바뀝니다. HBM4부터는 어떻게 바뀌냐? GPU 위에 뭘 얹어요, 여러분들? GPU 위에 로직 다이를 얹습니다. 거기 위에 HBM을 적층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자, 이 로직 다이를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고난이도의 기술이에요.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이 기술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부탁해요? TSMC한테 부탁을 한다라는 거죠. 결국에 여기서도 돈이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죠? 당연히 부탁을 하는 입장에서 TSMC가 원하는 가격대로 SK하이닉스는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걸 통으로 할 수 있는 기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삼성전자입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통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TSMC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 HBM4부터는 SK하이닉스보다 가격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자, 여러분들이 엔비디아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가격이 싼 삼성전자의 HBM4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수율이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를 누가 알고 있다? 벌써 TSMC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최고의 HBM 출시를 위해서 삼성과 TSMC가 맞손을 잡는다라는 기사가 벌써 나왔습니다. 결국에 HBM4부터는 TSMC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 수가 있다? 바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왜냐? SK하이닉스는 결국 HBM4부터는 자, 우리 삼성전자한테 밀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SMC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HBM4부터는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께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파운드리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좀 드릴 거예요. 자, 이 파운드리는 지금 누구한테 밀리죠? 그렇죠. TSMC한테 밀립니다. 계속해서 격차를 좁히고자 했지만 이 격차 좁혀지지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지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파운드리 내려놨습니다. 자, 뉴스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시게 되면 파운드리보다 D램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이 벌써 올라왔고, 지금 이 파운드리 관련해서 지금 줄줄이 공장들이 셧다운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파운드리 내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인력 감축도 들어간 상황이고 결국 파운드리보다는 지금 선택하는 게 뭐예요? 디램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파운드리가 지금 현재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맞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데 결국 디램을 선택하는 그런 방향성으로 삼성전자가 지금 이 회사를 끌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거든요. 자, 근데 왜 디램을 갑작스럽게 강화하냐? 이것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세 번째 이유, 외인들이 매도하는 세 번째 이유가 바로 저는 이 디램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디램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면, 자, 우리가 사실 이 중국에 대한 부분, 중국의 이 메모리에 대한 부분을 사실 굉장히 무시를 했었어요. 왜냐면 너네 어차피 잘 해봐야 수율이 안 나올 거야 라고 생각했던 중국 기업이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중국의 이 CXMT라는 기업이에요. 창신 메모리 기업인데, 자, 얘네들이 지금 글로벌 디램 톱4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빅3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생산 능력이 4년 새 무려 5배까지 지금 끌어 올라와 있어요. 자, 그래서 보조금을 받아서 구형 디램 물량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 이 저가 디램이죠. DDR4 시장이 이미 이 공급 과잉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안 오지 않아요. 이미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외인들도 먼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정말 많이 매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내용을 최근에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 자, 우리가 이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지금 이 모건 스탠리 반도체 겨울 전망에 대해서 골드만삭스는 어떻게 했죠? 정반대의 분석을 내놨습니다. 근데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를 보더라도, 자, 얘네들도 지금 판단하는 건 바로 디램의 시장인데 디램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지금 보시면 중국 IT 업체를 중심으로 DDR4 칩의 재고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수요 둔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골드만삭스도 인정하는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DDR4는 이미 끝났다. 그렇죠? 중국한테 뺏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만이 있죠, 여러분들. 근데 다만 DDR5에 대해서는 전망을 달리했다.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결국 DDR4의 시장은 중국한테 뺏길 수는 있지만 DDR5에 대해서는 몇 년 걸릴 수 있어. 얘네들이 이 수율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달려오고는 있지만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삼성전자가 오히려 이 DDR5에 대한 부분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DDR5나 저전력 LPDDR5는 재고가 과거 재고 평균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고 AI PC와 서버 부문의 수요를 고려하면 점차 수요가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는 생산 능력 측면에서 압도적 1위인 삼성전자의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분명히 삼성전자는 돌파구를 찾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HBM4를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이 디램, 고가 디램이죠. DDR5부터는 다시 한번 삼성전자가 역량을 키운다면 충분히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이 AI 반도체 관련해서 이 저가 디램이 필요 없어요. 무조건 필요한 것보다 고가 디램이 필요합니다. 성능이 좋은 디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DDR4 시장은 중국한테 내줄 수는 있지만 다행히도 DDR5 시장이 올라올 것이다 라고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자, 중요한 건 우리가 최근 이 외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그죠? 사실 이 삼성전자를 여러분들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이 만들어가는 종목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삼성전자가 최근에 자 이렇게 V자 반등을 할 때 외인들이 지금 사들이면서 V자 반등을 한 거거든요. 그때 개인들은 오히려 매도를 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 윗구간에서 누구의 비중이 많았어요? 외국인들의 비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도세를 퍼부을 때 주가가 정말 여러분들 충격을 받으셨을 거예요. 와, 이 삼성전자가 이렇게나 떨어질 수도 있구나 라는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외국인들이 그만큼
만큼 많은 비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도세로 전환되면 이런 하락세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낸다라고 해도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데 어떻게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받아내겠습니까? 받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최근 들어서는 어느 정도 저가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이 외인들이 매도세가 지금 멈췄다라고 보긴 굉장히 어려워요. 다만 제가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여러분들 이 골드만삭스 아시죠? 골드만삭스가 좋은 보고서를 냈는데 저는 얘네들이 제일 나빠요. 왜냐? 좋은 보고서를 내면 뭐예요? 그죠? 계속해서 매도세 보면 아시겠지만 제일 많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골드만삭스도 이 삼성전자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수급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주가에도 추세가 있지만 이 수급에 대한 부분도 추세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 골드만삭스의 추세를 보면 계속해서 매도세가 강력하다가 최근 들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매도세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매도할 만큼 거의 다 매도를 했다라고 여러분들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얘긴 즉슨 뭐냐면 다시 한번 외국인들도 순 매수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 우리 주가도 마찬가지죠. 주가도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죠. 자 이게 차트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월봉상으로 삼성전자를 보면요, 제가 이 구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밀렸습니다. 그죠? 밀렸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지금 이탈이 나온 상황에서 주가가 과연 어디까지 빠질 수가 있는지 제가 다 일러드렸죠. 보시게 되면 우리가 연봉상으로 보면 이 10년 이평이에요. 지금 이 파란색 선 보이시죠? 자 이게 10년 이평인데, 자 우리 삼성전자가 여태까지 주가가 올라가는 와중에도 이 10년 이평을 깬 적은 없습니다. 5년 이평은 많이 깼어요. 하지만 10년 이평은 깨진 적이 없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오는 와중에도 10년 이평에 닿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큰 반등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여기까지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해야 되겠죠. 자, 이 가격대를 말씀을 드리면 대략적으로 56,000원에서 57,000원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열어두고 대응을 하시면 돼요. 지금 61,000원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매수 타점도 얼마 안 남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상승 추세 전환도 얼마 안 남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응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오전에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죠? 8시에서 8시 30분에 항상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는데, 자, 이 라이브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뭘 안내를 드리냐, 이 추세적인 얘기 그리고 기업에 대한 얘기도 말씀을 좀 드리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가 수익을 보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건 바로 이 타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구간 고점을 발견하는 이런 신호들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고, 매수 타점도 여러분들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제가 먼저 7월 11일 날 제 라이브 방송을 보신 분들은 전부 다 아실 거예요. 자, 이때 사실 이 목표가 증권사에서도 목표가가 계속 상향이 되고, 자 많은 유튜버들이 정말 뭐 10만 전자 간다, 12만 전자 간다 이랬을 때 저는 이날 여러분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조건 매도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아마 제 라이브 방송 보신 분들은 전부 다 아실 건데, 혹시라도 라이브 방송 못 보신 분들 계시다면 아마 제 말을 못 믿으실 겁니다. 왜냐면 이때가 마지막 고점 자리였죠, 여러분들. 11일 날이, 그죠? 보이시나요? 마지막 11일 날이 고점 자리였기 때문에 이때 제가 매도를 드렸다라고 하면 못 믿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라이브 방송 짧게만 좀 보여드릴 건데, 라이브 방송 짧게 보여드린 이후에 다시 한번 진행 이어서 할게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7월 11일 목요일이고요. 현재 시각이 오전 8시 3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안내드릴 종목은요, 삼성전자 안내를 좀 드릴 건데, 지금 부랴부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이유는요, 일단 삼성전자 중요한 구간에 정말 위치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위치에서 과연 하락이 나올지 상승이 나올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바로 이 변곡점에 우리 삼성전자가 위치해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자 우선은 여러분들 그동안의 흐름을 좀 보면 어땠습니까? 이렇게 상승 추세 상단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그죠? 저항을 받고 이런 식으로 계속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주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맨 밑에 보시면 이렇게 RSI에 불이 켜진 날은 하락세가 무조건적으로 저는 좀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RSI에 불이 좀 켜졌고 지금 이 상승 추세의 윗구간, 이 저항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저항을 받을 그 가능성이 분명히 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삼성전자 장 시작하자마자 매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죠. 저는 솔직하게 여러분들 제가 이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수익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유튜브를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은 다 더 올라간다라고 얘기할 때 저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게 꽤나 정확했던 것 뿐이지 제가 뭐 제 자랑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제가 이 삼성전자를 매일 2~3시간 자면서 분석을 하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분석이 제일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외국인들이 만들어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 선물 옵션도 봐야 되고 지금 뭐 지수도 봐야 되고 뭐 해외 지수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정말 많은 게 복합적으로 엮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석이 가장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건데 어쨌든 그 결과물이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 결과물을 여러분들께 그대로 공유를 좀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수익도 최대한 좀 많이 챙겨가셨으면 좋겠고 손실도 피해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라이브를 진행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주주님들 중에서 이 삼성전자 주주님들 중에서 라이브에 아직 참여를 안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라이브에 꼭 참여를 해주신다면은 사실 우리가 이 삼성전자는 뭐 단기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죠. 정말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오랜 시간 끌고 가는 건데 제가 이 삼성전자를 여러분들께 안내드린 지가 벌써 4~5년이 됐어요. 그만큼 오랜 시간을 안내드리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 손실 보여드린 적 있습니까? 손실 보여드린 적 없다라는 거죠. 항상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되는 부분까지 오면 여러분들 지금은 매도해야 됩니다 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매수해야 되는 위치까지 온다면 여러분들 매수해야 된다 라고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좀 드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게 꽤나 정확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라이브에 꼭 참여하셔서 수익도 최대한 많이 챙겨가시고 손실도 좀 피하는 그런 계기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라이브 참여 방법 말씀을 좀 드리면 너무나도 간단하죠. 자 지금 상단에 주대표 개인 번호 보이실 거예요. 010 자 627-8706번으로 여러분들이 이 삼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라이브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자 링크만 누르시면 여러분들 간단하게 라이브에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꼭 참여하시길 좀 부탁드리고 정말 참여를 잘 해주세요 여러분들. 왜냐면 제가 이 라이브 방송 하는데 지금 최근에 인원이 한 3,000분 정도 계세요. 근데 한 10,000분까지는 그래도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끝으로 여러분들 공지를 하나 드릴 겁니다. 어떤 공지냐면요. 자 보시면 주대표가 작년 재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6개월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단순하게 6개월에 1억 만들기 프로젝트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주대표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말 6개월 동안 주대표가 직접 기업 탐방을 다니면서 고생해서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주대표가 6개월 동안 기업 탐방을 다니는 이유는요. 자 여러분들의 이 포트폴리오를 주대표가 짜드려야 되는데 대충 올라갈 만한 종목 뽑아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넣어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수익이죠, 여러분들. 근데 수익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봅니다. 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안전하게 손실 없이 주식을 해야 된다라고 주대표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6개월 동안 기업 탐방을 다녔던 종목들로만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짜드리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작년 재작년에도 진행하셨던 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수익률을 보시면요, 작년 수익률 어땠습니까? 정말 괜찮은 수익을 만들어 드렸고 당연히 중간에 손절하는 종목도 있었지만 누구보다 안전하게 매매를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진행하셨던 분들이 올해에도 정말 많이 참여를 해 주셨는데
큰 자금으로 시작한 게 아닌 100만 원으로 시작해서 1억을 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고요. 최대 입장 인원도 작년 재작년에 비해 많이 늘렸기 때문에 그동안 참여하고 싶었지만 인원이 꽉 차서 못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 지금도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현재 남은 자리가 45석 남아 있습니다. 지금 빨리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수익을 많이 본다고 해서 비용을 요구하거나 수수료를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주대표도 여러분들과 같이 같은 종목을 매매하기 때문에 주대표가 어떤 종목으로 어떻게 수익을 보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수익도 좀 같이 보시고 공부하는 우리가 좀 공부가 되는 그런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6개월에 1억을 과연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시겠지만, 주식은요 여러분들 복리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복리에 대한 부분을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리면, 예를 들어서 주대표가 첫날에 20%의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둘째 날에도 20%의 수익을 만들어 드리면 단순 계산만으로 여러분들 40%의 수익률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자, 왜 아니냐면 첫날에 20%가 둘째 날에 더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요 44%의 수익이 됩니다. 여기서 바로 4%가 복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복리는요 정말 빠르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소액으로도 6개월에 1억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작년 재작년에도 주대표가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올해에도 무난하게 6개월 1억 만들기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소액이신 분들도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자, 신청 방법은 주대표 개인 번호 010-6227-8706번으로 여러분들 복리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주대표가 바로 이 방의 비밀번호를 안내를 좀 드릴 건데, 자, 여러분들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6개월 1억 만들기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주대표가 운영하는 방이 나옵니다. 인원을 보시면 벌써 455명이 입장해 있는데, 자, 이렇게 검색해보시면 방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입장을 해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비밀번호가 좀 걸려 있습니다. 자, 유튜브 상에서 제가 비밀번호를 공개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외부인들은 절대로 받지 않고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만 오셔가지고 수익도 보시고 공부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비밀번호를 바로 안내를 좀 드릴 거예요. 주대표한테 이렇게 010-6227-8706번 주대표 개인 번호로 복리라고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바로 비밀번호 오픈해 드리면서 입장 도와드릴 테니까 바로 여러분들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주대표가 항상 강조 드리는 게 뭐예요? 수익도 수익이지만 우리는 손실 없이 여러분들 안전하게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반드시 보여드릴 테니까 진정한 수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꼭 와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남은 시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자, 이 프로젝트 방에서 여러분들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